제목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 목격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나 보군요. 예. 이번 사연은 애청자 이종현님이 제보한 일본의 실화 괴담입니다. 아, 일본 무서운 얘기 진짜 많아요. 이건 15년 전에 한 마을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믿기 힘든 심령 현상, 현장을 직접 취재한 기자의 그 시선으로 오늘 스토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벌써 소름 돋아. 2006년 저는 한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취재 치자도 모르는 버리버리 신입 기자였지만 열정만큼은 만수르 부럽지 않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특종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열정. 그게 바로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기사거리를 찾아 발에 땀나도록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 전단인 줄 알았죠. 신경 끄고 있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걸을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지? 결국 종이를 주워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를 기억하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아이를 찾는구나. 순간 제 안에 있는 취재 본능이 깨어났어요. 아, 기자 촉이 발동했네. 바닥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그 전단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저 여자가 아이 엄마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이를 찾고 있는데 전단 좀... 안녕하세요. 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전단 좀 봐주세요. 영만 부탁드려요. 뭐 하는 거야? 어머. 괜찮으세요? 이럴 시간 없는데. 우리 중에 살인범 잡아야 돼. 살인범? 그녀의 하나뿐인 딸, 이름은 아야카. 아이는 실종된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외곽의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경찰이 이미 단순 익사 사고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살인범이 없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딸이 분명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엄마의 직감. 기자님, 살인범 잡기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기자로서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녀의 집으로 향했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검고 흐릿한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있다. 오싹한 기분에 방금 찍은 그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집 안에서 웬 여자아이가 물끄러미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묘하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헉, 맞다. 그 엄마가 나눠줬던 전단지 속의 아야카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영혼이 아이를 죽인 범인을 쫓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딸까지. 애틋한 모녀의 모습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신이 찍힌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이 사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경찰은 아이가 분명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고 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 경찰의 주장처럼 아이가 산채로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댔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의 손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렇게 까지고 긁혔겠지. 원래라면 이 아이의 손이 상처투성이겠죠. 그런데 죽은 아야카의 손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이 시신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아야카의 얼굴은 마치 볼에 연지를 바른 것처럼 발그레합니다.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건 오직 하나. 누군가 아이를 죽이고 강에 버렸구나. 타살. 아이 엄마 말대로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구만. 아야카의 시신이 발견된 그 강 근처에서 변사체가 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다. 이번엔 7살의 남자아이 고켄이었죠. 심지어 아야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 이거 뭐 연관성이 있다. 아이의 목에는 밧줄로 3개 조른 흔적까지 남아 있었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비슷한 장소에서 어린아이가 2명이나 죽는다? 이건 연쇄살인이다. 한편 특종 냄새를 맡은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저는 경찰서 한 구석에서 무작정 뻗치기를 하면서 취재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 다들 지금 뭐해? 당장 출동해! 경찰들이 다급하게 막 무전을 보내면서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범인이 붙잡혔구나. 저도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어요. 잡혔다. 경찰이 범인을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걸음, 2걸음, 이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연쇄살인마가 걸어 들어올수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아이를 2이나 죽였고 경찰의 눈을 속인 이 살인범의 정체는 아야카의 엄마였습니다. 뭐야, 완전 왜 그래? 엄마가? 진짜 당신이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제가 따지듯 묻자 그녀는 죄책감 하나 없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는 그 지원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자식이랑 갖고. 알고 보니까 아야카의 엄마는요, 이 마을에서 자기 아이를 싫어하는 엄마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했구나.
자기 아이를 싫어할 수가 있나? 아 이거 좀 봐. 뭘 엄마야. 야, 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걸핏하면 아이한테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이 아이는 매일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가스도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물을 끓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늘 혼자 있는 딸에게 이제 사람들이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엄마는 맨날 술만 마셔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다면요. 여자는 딸을 계획적으로 죽인 걸까요? 그런 것 같은데.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네. 아야카가 죽던 그날 엄마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다. 아이는 엄마와 놀러 나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리 위를 풀쩍풀쩍 뛰어다녔어요. 물고기다. 하지만 그런 딸을 향해서 엄마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죠.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도 피는 건데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 엄마, 나 안아줘. 아우 땀 냄새. 여태껏 왜 이래? 다리 밑으로 아이를 밀어버렸습니다. 아우 너무 못됐다. 뭐 하는 그런 거야 도대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자, 안녕하세요. 저 전단장님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 자기 손으로 자기 친딸을 죽여놓고 살인법 좀 찾아달라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억울한 척했구나.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범죄 피해자 지원금 받으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무슨 뾰족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아야카의 친구 고켄이었습니다. 오, 그 애도 죽이자. 연쇄살인이면 경찰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코켄. 아줌마 집에 놀러 갈까? 그렇게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겁니다. 취재를 통해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최소한 고케는 살지 않았을까? 맞네. 그치. 저는 모녀의 집, 아니 이 살인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텅 비어있는 이 흉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는데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누구? 죽은 고켄의 아버지는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모녀의 집에 고켄이 죽기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담긴 기사를 보실 텐데요. 오른쪽 창가를 잘 봐주세요. 어머 있다. 그러네. 이거 그냥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아이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또렷해. 남들은 몰라도 아빠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뚜렷하게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살인자를 가리키고 있던 게 아닐까요? 진실을 찾겠다던 저는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살인자의 연극에 노란한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그 사진은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확하게 비쳤죠? 오, 진짜. 이거 봐. 그냥 안에 있잖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여기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취재진인데 사실 이 정도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을 이제 죽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러니까 지가 살인범이면서 살인범 좀 찾게 해주세요. 막 연기한 거지. 계속 사람들 막 이렇게 그걸 뿌리면서 그것도 성글씨로 다 써서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이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죠.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무섭긴 하다. 당시에 이 엄마가 살인 사건처럼 이거 모든 걸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면요. 딸의 사망 이후에 49제를 지냈거든요. 그 49제 때 30명이 넘는 기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기자회견까지 뻔뻔하게 했어요. 바로 그때 찍힌 사진을 보셔야 돼요. 아, 뭐 이 사람이야? 이런 배은망덕한. 아, 그 뒤에 저렇게 이제 꾸며놓고 그러면서 이제 쇼를 한 거잖아요. 저 피카츄도 있고 애가 좋아하는. 아유, 정말.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여기서 이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 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이 두 번째 희생자였던 곡켄을 죽이고 난 다음이에요. 와 진짜 지독하다. 그렇죠.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로 인해 받는 그 관심을 거기서 나름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괴담 쪽에 아주 큰 획을 긋고 있는 분인데 과연 어둑시 분들이 몇 개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제가 볼 때는 38불 이상 정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빨라요. 예. 네네네, 예. 2층까지는 무난히 가야죠. 예. 그렇죠. 하나 더 가나요? 예. 아, 심장이 쫄깃한데요. 조금 가나요? 느려지고 있습니다. 예, 느려져. 하나 더. 갑니다. 가야 합니다. 디바. 40을 향해 달립니다. 하나 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합니까? 자,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와, 뭐예요? 너무 비슷하게 맞췄어. 거의 맞아. 디바 아저씨가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총 39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예.